여러분 안녕하세요. 꿈드림TV입니다. 오늘은 내비게이션 기억법 중에서 시를 암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장소를 찾아가듯이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을 찾아가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기억법으로서 특히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분류하여 기억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억법입니다. 이 방법은 모든 학습한 내용을 순서대로 기억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책의 내용이 아무리 방대해도 내용을 요약해서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기존 학습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고 기억한 후의 효과가 탁월한 공부법이라 자부할 만합니다. 특히 서술형 시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자료는 국민 모두가 좋아하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기억의 세계로 함께 가보실까요? 자,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장소는 구체적인 장소로 생각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기 주변 장소나 동네, 도시를 먼저 하면 됩니다. 간단한 문장들은 책이 한 권이 다 되면은 이 자기 주변 장소는 안 되기 때문에 제 책에서 구현되어 있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따라 장소를 자리매김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소가 결정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장소에서 그 스토리가 생겨난 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시에는 이 장소를 총 4번까지 총 0번이 포함되니까 5개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소는 0번을 이름을 붙였고 우리가 각자 사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문장이 보면은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기 전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은 하나의 몸짓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아직 이름을 불러주기 전입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몸짓으로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집에서 나오면 마트가 있습니다. 이 마트에는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 꽃이 된 겁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트 일을 보고 머리를 하러 미용실로 갔습니다. 이 미용실에서는 마트에서 내가 네 이름 불러줬으니까 누가 내 이름도 불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에 맞는 형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 맞는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서 누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리로 갑니다.
그러면 누가 불렀으니까 나도 뭐가 될까요? 그의 꽃이 된 겁니다. 그게 병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다시 이제 병원에서 꽃이 되고 처방전을 받은 다음에는 약국으로 옵니다. 약국에 드디어 우리가 된 겁니다. 만난 겁니다. 만나서 우리가 되는데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라는 건 이 무엇이라는 거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영어로 somebody 그러는. 여기서 표현이 네가 나한테입니다. 먼저. 내가 너가 아니고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뭐가 된다고요? 눈짓이 되는 겁니다. 이 눈짓이라는 거는 소중하다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장소를 통해서 그 스토리들을 흘러왔습니다. 금방 했죠. 이걸 우리가 그냥 하나씩 구겨서 외우면은 외우고 또 쓰고 빽빽이 쓰듯이 하고 해고 까먹고 해고 까먹고 이런 일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녀온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은 집이었습니다. 집에선 뭐였나요? 내가 불러주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 사람은 별것 없는 몸짓인 겁니다. 그리고 마트에서는 내가 불러주니까 그 사람 이제 나한테 꽃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트에서 장보고 미용실로 갑니다. 내가 불러주기 전에 또 내가 이제 불러줬는데 그럼 나도 누가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맞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그런 이름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이번엔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미용실에 나와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름 불러준다고. 내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의 꽃이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둘이 갑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가 나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냥 순식간에 끝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는 과정도 즐겁지만 공부한 내용이 결과물이 선명하게 머리에 이미지가 박힙니다. 그러면 공부를 한 다음에 하나도 머리가 아프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한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이 이미지를 상상을 내가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상상이 다 끝나서 자리가 잡으면은 학교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특히 대학교의 서술형 시험의 경우에는 탁월할 겁니다. 이 전체를 다 암기할 필요가 없고 핵심적인 내용만 기억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그것에 따라서 서술형 시험을 치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시를 낭송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가사를 안 보고 하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다 외우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지고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한 후에는 내가 한 것을 녹음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녹음을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내가 머리를 써서 외우지 않아도 녹음한 내용을 듣다 보면은 천천히 녹음을 했기 때문에 내가 녹음한 내용에 다음에 올 것을 내가 불러올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한 3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굳이 머리를 써서
외우지 않아도, 머리 아프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머리에 그대로 사진으로 인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천천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마트로 갑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번 미용실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번에 3번 병원입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번엔 4번 약국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오며 가며 몇 번씩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기억이 끝나는 겁니다. 모쪼록 이런 방식을 통해서 모든 과목의 공부를 정리해서 이미지 만들어서 넘버링해서 기억해서 녹음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꿈드림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